반갑습니다. 정치 맛집 김기현 TV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5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글로벌 호구, 독립국이 됐고 정말 이런 때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죽창을 들어야 할 때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짓밟히고 국격이 손상돼도 되는 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이렇게 창피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나 하는 분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나같이 대한민국이 아주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첫 번째,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그 지소미아가 요즘 아주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따져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물론 이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 그에 맞추어서 정부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뻔하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벌이든지 해서 사전에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현 정권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들은 수용 못한다 그러면서 올 7월 4일자로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1차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느닷없이 어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국은 SNS에 죽창가를 올리면서 일본을 향해 죽창을 들자 이렇게 선동을 해댔고 여권 지도부는 항일 의병 운동하면서 마구 또 반일 감정을 선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친일 세력이거나 그리고 무슨 토착 외국 얼토당토한 이름을 덮어 씌우면서 프레임을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인 8월 9일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까도 나오는 그런 비리와 범죄자 집단, 범죄 패밀리 이것이 계속 밝혀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갑작스럽게 지소미아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8월 23일자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죠. 사실 웃기는 겁니다. 수출 문제, 이런 문제는 통상의 문제나 외교 문제를 하는 것은 그 자체에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인 그 지소미아를 왜 파기하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그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적 자존감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 지소미아 파기를 한 것은 조국 구하기다. 조국 일병 구하기 일환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법무장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를 전환시켜서 지소미아로 넘겨버리고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줄여버리고 그래서 슬쩍 임명해버리고 말자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죠. 또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친일 반일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선거하고는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런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안보를 팔아먹고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전보장을 위험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면 마치 친일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실세 양정철이가 원장으로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반일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에게 쫙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난 거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소미아 파기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2일, 3일 전에 이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없던 거로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처음부터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파기했다 그러면 무효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대한민국 국격을 엄청나게 손상시켰다는 거죠. 또 그 과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왕 즉위식이 지난달 22일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낙연 총리가 대한민국 대표로 갔죠. 근데 사실 뭐 총리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만 어떤 갔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친서를 직접 보낸 거죠. 문 대통령 측에서요. 그런데 아베가 그걸 열어보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핀잔을 줬다. 이낙연에 대해서 핀잔을 줬다는 그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던 다음에 11월 4일, 이번 달 4일인데요. 태국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 대통령이 참석한 다음에 아베 손을 잡고 이끌고 가가지고 구석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11분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게 환담이라니 어쩌니 하면서 아주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를 해야 됐는데 일본에서는 그거 왜 사진 마음대로 찍어서 내보냈냐. 그런 공식 회담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핀잔을 줘서 또 한 번 또 사람들을 참 창피하게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대한민국 자존감을 정말 망가뜨리고 창피한 나라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이 일본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격을 극히 심히 훼손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흔들어도 되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주게 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손실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 북한과의 관계, 김정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삶은 소대가리라느니 뭐 또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니 하는 욕들어도 한마디 반박도 못했죠. 우리 군대에 대해서는 뭐 똥이라느니 개라느니 바보라느니 이런 욕을 해도 한마디 반박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해서 27일까지 부산에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오라고 초청했다는 친서를 보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북한 측의 발표에 의해서요.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북한에서 발표해서 알게 된 거죠. 살짝 무슨 밀서 보냈다가 들통난 건데요.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기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북한 측에서 살짝 몰래 친서를 보내왔는데 내가 니하고 만날 일 없다. 문재인 당신하고 내가 만날 일 없다는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초청만 거절한 것이 아니고 포탄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오늘 서해안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이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던 그게 평화의 기초라고 큰 소리치던 그 회담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그게 포사격이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대놓고 사진까지 실어가면서 거기서 포사격을 해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정말 되는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뭐 포사기까지 뭐 오라고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포사기까지 해대도 될 만큼 마음대로 흔들어댄 나라,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래 됐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아주 갖고 놀기 좋은 거죠.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김정은이 자기 협조 없이 되느냐. 가서 자기가 뭐 김정은이 가서 손을 흔들어 주든지 평화선언을 하든지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니는 무조건 나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생각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핵무장 했으니까 마음 안 들으면 그냥 폭격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겠죠.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바로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과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저는 저 귀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당당한 주권 국가의 대표로서 1대1로 만나는데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당한 1대1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중국이 높은 산봉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일개 시민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굴욕적인 발언입니까? 거기에 중국이 한한령 이렇게 막 발표를 해서 막 실제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위축되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업들이 거기서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 한한령에 대한 철폐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중국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중국과 사이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맺고 있는 겁니다. 당국은 또 그렇다 치자고요.
뭐 권력자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중국 사람, 중국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하는 그 유학생마저도 대한민국을 우습게 봅니다. 그 유학생이 중국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대학교 안입니다. 거기에서 홍콩의 자유를 향한 민중들의 시위,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우리 대학생들이 찬성한다는 대자보를 붙이니까 그거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히려 반대한다고 자기들 대자보 붙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불법이죠. 표현의 자유를 엄연하게 침해하는 인권 침해적인 행동들이죠. 불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죠. 그런데 그런 유학생들에 대한 제지를 이 정권이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중국 유학생마저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나 흔들어 대도 되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납니까?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갑자기 뭐 5조 원을 내놓으라니 어쩌니 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요구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우습게 된 거죠. 미국이 보기에, 트럼프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스운 거죠. 또 그럴 법도 합니다. 작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6월 12일 날 바로 하루 전날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그 미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느라고 열흘 전, 보름 전부터 계속해서 선거는 뒷전이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미북 정상회담만 도배를 해대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작년 지방선거를 민주당 속에서 압승을 했죠. 결국 따지고 보면 투표하루 전날 꼭 그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을 했다. 그게 왜 그래 됐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에게도 트럼프에게도 6월 12일 날 회담해달라. 투표 하루 전날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6월 12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할 때 김정은이도 그냥 공짜로 했겠습니까? 그럼 트럼프들 공짜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문재인이 내가 도와줄지 말지를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그 대신 돈 많이 내놔. 뭐 방위비 많이 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돈 누구 돈입니까? 문 대통령 자기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돈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글로벌 호구가 된 거죠. 아무나 흔들어대는 나라, 동네북이 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외교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국민 여러분 이제 이 정권 계속 더 오래 지속시켜서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죽창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조선 말기 정말 부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 완전 초짜 정권, 국민들, 백성들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던 정권에 대해서 참지 못한 국민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정권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국민들이 죽창을 들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